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린 코입니다. 이 코끝이 말려있는 코들이 제법 있습니다. 코가 낮으면서 코끝이 말려있기도 하고, 코가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끝이 말려있기도 하죠. 코끝이 이렇게 처지면서 말려있는 코가 왜 생기고 어떻게 수술하면 되고 재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코 모델을 보시면 코가 여기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이렇게 약간 말려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코끝이 처져 있다 아니면 코끝이 말려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코가 이렇게 내려가고 코가 밑으로 말리냐 하면 이 입술을 쓰는 근육의 힘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이런 식으로 입을 다문다든지 입술을 잡아당기는 코끝을 내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것을 코끝 내린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끝 내린근을 자주 쓰게 되면 결국 코끝이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끝을 내려갈 때 같이 입술이 도톰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코끝이 처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윗입술이 도톰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끝이 말려있다, 코끝이 처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화살코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코끝이 처지거나 말려있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변화는 코의 기둥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코 기둥이 같이 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길어지죠.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코가 더 길어 보여서 긴 코처럼 보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쪽 코끝이 처짐으로 인해서 코뼈에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입술로 잡아당기게 되면 입술을 다물면서 계속 코끝을 처지게 하면 여기에 있는 코뼈와 연골이 있는 이 사이 여기 이 부분을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커질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매부리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자극이 많이 된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많겠죠. 특히 중동에 보면 이 부분이 특징적으로 큰 매부리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술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고 하는 것보다는 열지를 않고 하는 것이 미용상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콧구멍 속으로 열게 합니다. 코 기둥의 안쪽부터 코끝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 날개 안쪽까지 이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의 밑부분, 밑단 쪽으로 속으로 절개를 하는 거죠.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코가 처져 있거나 말려 있는 사람들은 코 날개라고 하는 코 아래 연골이라고 하죠. 이 코 날개 연골이 밑으로 처져 있는 것이죠. 결국 입술이 잡아당기고 코끝이 말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자극을 받아서 코 날개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점점 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코 구성이 코뼈가 있고 콧대 연골이 있고 코끝 연골이 있으면 콧대 연골과 코끝 연골이 길어집니다. 특히 콧대 연골보다는 코끝 연골, 우리 코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부분의 코 날개가 굉장히 두터워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것을 화살코 교정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잘라서 위로 올려주면 코끝이 아래에 있던 부분이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코끝이 처진 것을 올리기만 하지 실제 낮아 있던 코끝을 세우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량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끝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골이 필요하죠. 근데 이 연골은 단단한 연골로 교정을 해야 처지는 확률을 좀 줄일 수가 그나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골을 써야 될까요? 귀연골도 쓸 수도 있고 코연골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골을 쓸 수 있지만 저는 가슴 연골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귀연골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다시 처지려는 성향을 좀 더 가지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코대가 낮기도 하고 또 매부리가 있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실리콘으로 채우게 되면 또 다른 염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가 연골로 써야 되고 결국 콧대도 연골을 쓰고 코끝도 연골을 쓰려면은 결과적으로는 귀연골이나 코연골로는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연골을 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슴 연골을 어떻게 절개하는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의 주름에 따라서 약 2cm 전후를 절개하게 됩니다. 피부가 얇으면 더 작은 1.5cm 정도에서 절개를 하게 되고, 피부가 두껍고 비만이형은 2cm가 좀 더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연골을 떼서 코끝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실로 묶어서 코끝을 세우게 되면 코의 오똑한 부분은 만큼 이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콧대의 모양을 맞춥니다. 만약 코끝을 높인 상황에서 코끝이 낮다면 우리가 가슴 연골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콧대에 채워주게 됩니다. 콧대에 채워서 바깥에 부목을 해주게 되면 약 3주가 지나면 콧대가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부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매부리가 있는 경우는 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매부리를 잘라서 그리고 콧뼈를 모아서 외측절골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콧대를 자르는 걸 비봉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비봉절제술 이후에 그 코의 덮개가 열리면 외측절골로 바깥의 뼈를 분리를 해서 모아주어 가지고 이 지붕을 닫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바로 닫게 되면 여기가 뾰족해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을 절제를 한 이후에 잘라서 그 부분에 콧대에 연골을 넣어야지 우리가 코가 동그란 이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코가 높은데 왜 많이 잘라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뼈와 뼈 사이를 너무 붙여버리면 여기가 뾰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을 잘라서 결국 도움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유럽식 스타일인데, 유럽에서는 이 뼈를 그대로 두고 안쪽에 있는 비중격을 잘라서 이 부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비중격 연골을 제거 이후에 내리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측 절골뿐만이 아니라 내측 절골까지 전체 뼈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붓기라든지 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코끝을 세우고 콧대를 세워서 말린 코를 교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코끝이 처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인데, 이 코끝이 처진 것은 결국 그 중간에 있는 비중격이 내려가서 생긴 부분이죠. 입술이 자꾸 잡아당기니까 코에 있는 코끝 연골만 내려간 게 아니라 비중격, 코를 지지하고 있는 중간 지지대 연골도 같이 잡아당겨서 전체적으로 길어지니까 이 부분이 길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 안쪽에 손을 넣고 만져서 보면 중간에 단단한, 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단한 지지된 연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중격이고, 비중격이 내려와 있을수록 이 부분이 좀 더 처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비주처짐이라고 하죠. 이 비주처짐은 비중격 연골을 잘라서, 그리고 그만큼의 비중격의 점막을 잘라서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끝이 처진 것은 화살코 교정, 코 기둥이 처진 것은 비주 올림술로 교정을 해서 두 가지 다 전체적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코 날개보다 동양인은 코끝이 약간 올라가야지 좀 더 멋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코 날개보다 더 처지게 되면, 아니면 코 날개와 비슷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 부분이 처져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코 날개와 비교해서 기준을 삼아서 교정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린 코를 수술하게 되면 재발은 없을까요?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입술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생긴 거라서, 그 이후에도 입술을 계속 입을 다물거나 입술에 관략근을 많이 쓰게 되면 다시 처지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 비순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연골을 넣게 되면, 우리가 늑연골을 갈아서 콧구멍 속으로 해서 연골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이 경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코끝이 내려가려는 부분에 여기에 연골을 박아 넣음으로써 이 경첩이 내려가는 부분을 좀 더 막을 수 있게 되고, 이 비순각 교정술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코끝이 올라가게 또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발 성향을 막기 위해서 비순각 교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끝이 처지게 된 것은 결국 입술 관략근 그리고 코끝 내린근을 많이 써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코끝 내린 근육에 보톡스를 맞아서 코끝이 처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것도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끝 내린 근육을 실제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순각 교정술과 코끝 내린근의 보톡스로 같이 교정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코끝이 어떻게 처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술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결국 내가 어떻게 써왔느냐에 따라서 그 코 모양이 바뀌었다는 걸 아시고 만약에 이 부분을 수술한다면 예방과 관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